성격적인 특성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회복을 더디게 만들거나 어느 정도 한계를 좀 갖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평생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명히. 진료실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말들을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해왔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에 있는 한 다 우울했다. 네, 그렇죠. 우울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보통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때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안 우울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항상 우울해서 이제 무덤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저희도 또 이분이 무슨 문제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그럴 때 어떤 정신과적인 진단명이 가능할까요? 우리 오동훈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전 교수님께서 네, 일단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단명이 바로 지속성 우울장애일 것 같습니다. 이 진단명은 이제 DSM-5 5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진단명인데 사실 4판까지는 이제 기분부전장애라는 진단명이 존재를 했었어요. 이거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진단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덧붙여 볼게요. 우선 이 병은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고 우울한 기분이 없는 날보다는 있는 날이 더 많으며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관찰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이 중요하고요. 2년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울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부분은 우울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2년의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가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가끔은 햇볕이 쨍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구름이 끼고 비가 왔다. 그렇죠. 쉽지 않죠. 이 정도다 보니까 사실 진짜 그 햇빛 쨍한 날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울한 기간 동안에 다음 중에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식욕부진 또는 과식이 하나 있겠고 불면 또는 과다수면 그러니까 수면 패턴의 변화죠. 그리고 기력의 저하나 피로감, 그리고 자존감의 저하,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그리고 절망감. 네, 이렇게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우울감과 함께 나타났을 때, 그리고 기간이 2년 이상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이렇게 지속성 우울 장애를 겪는 중에 중간중간 한 번씩 더 이렇게 다운이 되는 주요 우울 장애를 겪을 수 있나요? 그렇죠. 겹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표현하자면 마이너한 우울증 상태가 가다가 이제 메이저 우울증이 한 차례씩 찾아오는 형태의 경과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우울장애 시기가 지나가더라도 기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우울 증상이 계속 좀 남아서 깔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성인하고 이제 아동 청소년의 경우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2가지 포인트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한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이나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인 면에서 성인은 2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1년 기간을 만족할 경우에 우리가 이 지속성 우울장애를 진단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지속성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정신과 의사들은 또 좀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허경 선생님은 좀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느끼기도 하고 제 실제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할 때 좀 성격적인 하나의 특성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단 기준에도 보면 자존감 저하가 진단 그렇죠. 기준의 하나이기도 그게 하잖아요. 진단 기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해요.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대할 때도 크게 힘들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울감, 다른 증상들도 심하게 느끼고 또 오래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성격장애, 인격장애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인격장애가 아니더라도 뭔가 더 쉽게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도 상처를 받고 또 우울해지게 만드는 그런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이라던가 열등감이라던가 비교의식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계속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꽤 있습니다. 오동훈 선생님은 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관점인데요. 좀 생물학적인 어떤 취약성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봤을 때 어쩌면은 이 생물학적인 포션보다 조금 개인이 가진 심리 구조의 특성이 더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호르몬만의 변화라면은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 좀 깨끗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뭐 성격적인 특성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조금 이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거나 완전한 회복 대신에 어느 정도 한계를 좀 갖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다른데 아픈 게 이제 오래 갈 때도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번 다쳤을 때 이후에 오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지속성 우울장애 겪으시는 분들도 좀 보면은 한번 크게 좀 되었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시다 보니까 이후에 작은 트라우마들에서도 계속 좀 자극을 많이 받으시지 않나, 그런 좀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뭐 좀 건강하셨던, 뇌 기질적으로 건강하셨던 분이더라도 이렇게 뭔가 만성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감정만 겪다 보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듯이 점점 더 지쳐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뇌 기질적으로나. 근데 어쨌든 이런 지속성 우울 장애라는 건 딱 뭔가 한 가지 유형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맞아요. 사람들을 포함하는 맞아요. 집단일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은 정말 뇌의 기질적인 요인이 그냥 문제였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분명 우울했고 평생 혹은 뭐 쉽게 짜증내고 화냈던 사람이 갑자기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갑자기 주변 다 놀랄 정도로 딱 바뀌고, 그래서 그걸 본 가족들이 그럼 나도 먹어볼까 이랬는데 가족들도 다 같이 바뀌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뇌의 기질적인 부분이 대부분 차지했겠구나 라고 판단해야겠죠. 저도 이제 전공의 때나 교과서로 배울 때는 이런 지속성 우울 장애, 그러니까 예전에 기분 부전 장애는 약물 치료보다 이제 심리 치료가 더 선행이 되거나 주가 돼야 되는 치료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임상에서 제가 뵐 때는 약을 썼더니 갑자기 기분이 나아지시고 어떤 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네, 이런 경우를 진짜 꽤 보잖아요. 맞아요. 삶이 달라졌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너무 그러시는데 좀 약간 뭔가 스스로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큰 거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네, 고생하신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약도 끊지 않고 뭐 네. 소량이라도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정말 네. 정말 잘 드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지속성 우울 장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규영이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울성 성격, 그걸 듣고도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계속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적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 한번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재밌는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